예, 반갑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현수의 사퇴 파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권 비리 수사 검찰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검찰 인사 파동, 인사를 놓고 한 갈등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는 지금 문 정권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진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인데다가 민정수석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모두를 관장하는 이거 권력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지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여러 번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마저 앞뒤가 맞지를 않고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가 사표를 여러 번 냈고 또 지금은 휴가를 내고 또 주말이고 해서 지방에 가 있는데 이제 문 정권 여권 전체가 나서서 신현수 달래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신현수는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신현수가 그동안 이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이 워낙 컸고 또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와 아주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또는 인간적인 서로 돌아설 수 없는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 신현수가 다시는 박범계를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의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문재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수가 이겁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청와대 요직에 있으면서 또 대통령과 최측근인데 여러 가지 검찰 인사뿐만이 아니고 검찰 개혁 전반을 놓고 국정 전반을 놓고 지금 한 달 넘게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다른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갈등을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대내적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더 이상 이대로 문 정권의 운영 방식, 청와대 운영 방식으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자기 개인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전체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현수가 지금 저렇게 끝까지 사퇴하겠다. 도저히 이것은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문 정권 내에서 지금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여러 차례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 갈등을 놓고 청와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그 청와대발 기사, 언론 기사도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지금 많은 의도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을 텐데, 언론 플레이도 있고, 청와대가 지금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렇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난 17일 청와대 해명은 이 신현수 파동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여시키지 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 후유증으로 민정수석이 지금 사표를 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문들이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서 제가가 이루어졌느냐. 법무부 장관의 그 제청에 의해서 그걸 밝혀달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말들이죠. 해명이 통치행위에 가깝다. 통치행위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주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의 인사결정은 통치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밝히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의혹이 더욱 커지고 지금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방송에서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를 패싱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동아일보는 아예 이광철도 아니고 아예 박범계가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신현수가 박범계에 대한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하니까 대통령이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했다. 그 다음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신현수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박범계가 이렇게 검찰 인사안을 자기 멋대로 했느냐, 이렇게 언론 보도마저 엇갈리게 되니까 오늘 청와대 정만호 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이 2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고 신현수가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자고 하는 이런 뭐 참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이 일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지금 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에 대해서 많은 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그 현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은 인사를 하지 마라. 그대로 유임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게 만약 수사팀이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했어요. 청와대가. 이렇게 청와대 해명 또 청와대발 언론 기사마저 이렇게 엇갈리는 데는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보호를 해야겠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에 나서고 개입하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약간이라도 뭐 위법적 요소에 걸리는 부분을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은 보호를 해야겠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많은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검찰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죠. 민정수석실은 뭐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 과정이 어땠느냐 하니까 그 절차 과정은 지금 밝힐 수 없다. 청와대에서. 그건 뭐 통치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통치행위가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이 절차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가 된다.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현수도 달래야 하기 때문에 박범계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광철을 달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 이광철은 조국 라인인데 지금 송철호 사건, 김학의 사건 모두 청와대 핵심 인물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 거론이 되고 있고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이광철도 달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 이 신현수와 이광철은 같은 입장이었다. 이광철이 신현수를 패싱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자꾸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청와대에서 지금 자꾸 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 전혀 없는데 각 다른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또다시 윤석열과 문재인이 각을 지는 이런 구도는 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자꾸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런 식이라면 지금 현재 권력형 각종 비리 수사에 또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청와대 전 현직 비서진이 2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비서진들의 동향 또 이 달래기를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 폭로를 한다든지 또 이런 정권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신현수에 대해서는 여당이 뭐 비난도 하지 않고 지금 뭐 편들지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신현수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떤 뭐 이 과정이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약 폭로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걱정들, 이광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금 이 청와대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 또는 서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놓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상적인 국정 수행, 운영 행태가 아닌 뭐 혹시 비선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은 있는 게 아니냐.
뭐 비선그룹이 있다고 해서 비선그룹이 결정하면 뭐 청와대가 따라가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완전히 어떤 의존하는 어떤 다른 그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의하면은 박범계와 신현수가 결정적으로 신현수가 인간적으로 박범계를 좀 다시는 볼 일이 없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이렇게 감정이 틀어진 데는 박범계가 신현수에 대해서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인사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이제 편가르기인데 단순히 보면 여기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소위 친문 핵심들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그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생각 의견을 모아온 소위 친문 문재인 뭐 지키기 그 핵심들이 우리 편이 아니겠느냐 이 그룹들의 결정으로 박범계가 움직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20년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고 뭐 대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일을 해온 신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었을 것이다. 신현수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다.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의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 저수사에서 저 수사를 못하게 막고 정권을 재창출해서 자기가 퇴임 뒤에도 살아날 길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모든 판단에서.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신현수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복귀냐 사퇴냐가 윤곽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신현수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 단순한 검찰 인사 갈등이 아니라 문 정권 전체에 지금 청와대 전체에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정상적인 시스템이 붕괴됐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유의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신현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다가 이제 신현수를 빨리 신현수 사태가 더 장기화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신현수와 손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도 이게 지금 신현수를 안고 도저히 가기가 힘들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현수는 어떤 또 입장을 밝힐 것이냐. 어쨌든 신현수 건으로 신현수 파동으로 지금 단순하게 이런 검찰 인사 부분이 아니라 문 정권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